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포시즌 호텔 가고 있습니다. 유유학 가는 날인데요. 몇 번째지? 26번째 거예요. 지난달 1월 15일부터 메뉴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그 전이었어요. 그래서 못 먹었고, 이번에는 그 새롭게 개편된 메뉴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성은 아마 그 새롭게 구성된 걸로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최대한 새로 나온 메뉴 위주로 제가 먹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새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조화가 안 맞으면은 안 먹어본 것 중에서 한 3개 남았거든요. 그것도 뭐 추가시키는 거 생각해보고 되도록 새로 나온 메뉴 위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로 업데이트된 메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스 메뉴들은 이미 1월 방문 때 확인했었고, 단품 메뉴 위주로 제가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메뉴들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추 새우 딤섬, 관자 땅콩 순무 케이크, 매콤한 특제 소스를 곁들인 단새우 냉채, 부부 패편, 애호박 게살 스프, 만토를 곁들인 매콤한 칠리 소프트 크랩 볶음, 칠리 새우 소스를 곁들인 오징어와 오크라 볶음, 상고추 소스를 곁들인 닭고기 볶음, 표고버섯과 건관자를 곁들인 광동식 배추찜, 홍콩식 카레 쌀국수 볶음. 제 눈에는 10종류 신메뉴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4개 먹어봅니다. 새우와 참깨 소스, 고추기름이 들어간 아미주부시가 나왔습니다. 참깨 소스가 들어가 있어서 고소한 맛이 강하고 새우 맛은 그냥 보통입니다. 가볍게 먹기 좋네요. 같이 나온 음료는 자스민 워터를 기반으로 만든 노알콜 석류 음료입니다. 첫 번째 주문한 요리는 부추 새우 딤섬입니다. 새우 만두인 하가오를 기본으로 식감을 위해서 물밤과 부추 등을 넣었고, 만두피는 등면분으로 만들어서 투명한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지금껏 유유안에서 먹은 딤섬 중에 만두피가 투명했던 것은 아마도 등면분으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만두 속을 보여드리려고 젓가락으로 찢어봤더니 부추향이 상당히 좋게 퍼집니다. 새우 조각은 4개에서 5개 정도 보이고요, 만두피도 상당히 쫄깃쫄깃해 보입니다. 오, 이거 짱입니다. 찢은 만두를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를 그대로 입에 넣으니까 입안이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하가오의 식감과 맛도 있지만 등면분으로 만든 이 만두피가 묵직하면서도 쫄깃함을 전달하고 부추향이 너무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이게 정말 맛있네요. 먹으면서 혀가 딤섬으로 마사지를 받는 느낌이에요. 이거 강추합니다. 두 번째 요리는 부부 패편이라는 소고기 요리입니다. 부부 패편은 사천 요리로 1930년대 곽조하라는 사람과 그 부인이 소고기의 잔투리를 가져다가 얇게 썰어서 만든 음식으로 그걸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팔았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고, 다른 패편 요리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부부 패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간판까지 내걸고 판매하기 시작했답니다. 음식 이름에 패가 써있는데 패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잘 안 먹는 소 부위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유유안에서는 그 중에서 소의 혀, 소의 위 2가지를 내오고 있습니다. 약간 두껍게 생긴 게 소의 위 부분이라고 합니다. 소는 위가 2개인데 첫 번째 위를 보통 양이라고 부르고, 고단백 저지방으로 주로 구이나 전골 등에 쓰인다고 하는데 이게 그거 같아요. 이거는 소혀 부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소혀를 가끔씩 먹는 편인데 일본어로는 이유탄이라고 합니다. 약간 비싼 도시락에 들어가기도 해서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신메뉴이기도 하고 신축년 소의 해라서 시키긴 했는데 독특한 부위를 접하게 됐습니다. 고기는 5점씩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수나 오이 잘 섞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소 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소 위는 처음 먹어봐요. 보기보다는 먹을만 합니다. 좋게 말하면은 결이 없는 항정살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엔 소혀입니다. 일본 못 간지 좀 돼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지방은 별로 없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고기 부위예요. 그냥 먹는 것보다 오이나 고수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 오이랑 같이 먹으니까 상큼하고 좋더라고요. 조금 오이가 많이 시원한 맛을 줘서 놀라긴 했는데 강한 소스 맛을 많이 정화시켜 줍니다. 고수는 취향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근데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요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요리예요. 중국에서나 접할 수 있는 요리라서 일반적인 한국의 중식당에서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진짜 중국 요리를 먹어보는 거,
그것이 제가 유유안에 오는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천 요리답게 적당한 매콤함과 마라의 느낌이 있었는데 소스는 조금 저한테 짠 편이었어요. 고기의 맛은 특별히 맛있었다기보다는 먹기 적당했고 새로운 메뉴를 접할 수 있어서 신선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리는 상고추 소스를 곁들인 닭고기 볶음입니다. 부드러운 닭다리살을 이용한 가금류 요리로 상고추 소스와 청양고추, 표고버섯을 볶아낸 요리입니다. 닭고기는 적당히 부드러워서 먹기 괜찮았고 마늘향을 품고 있었습니다. 표고버섯을 닭고기 위에 올려 먹으면 좀 더 풍성한 맛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른 재료들도 식감 자극하기엔 좋았고요. 상고추 소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은근히 땀이 좀 났습니다. 흐를 정도는 아니었고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라서 적당히 괜찮았어요. 표고버섯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닭고기와 계속 함께 먹을 수 있었던 점 좋았는데 은근히 양이 많아서 슬슬 배가 차오르고 있다는 점이 다음 메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지 모르고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요리는 식사류에 추가로 편성된 홍콩식 카레 쌀국수 볶음입니다. 제가 유유안 오고 난 후에 식사 카테고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 생겼습니다. 주저없이 주문했고요. 얇은 쌀국수면과 계란, 새우, 돼지고기, 커리를 넣고 볶은 면 요리입니다. 홍콩의 면 요리집을 가면 기본을 구성하는 맛에 오리지널을 포함해 두세 종류가 있고 카레 맛이 많이 포함되는 편입니다. 면 종류는 보통 3개에서 4개, 많은 집은 6종류 이상 되는 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수면도 있고 넓고 네모난 면도 있고 계란면, 쌀국수면 등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요리는 카레 맛에 잘 볶아낼 수 있도록 더 얇고 길이는 짧게 나온 쌀국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이 많이 얇긴 하네요. 근데 양이 정말 많습니다. 와, 이거 뭐 언제 다 먹죠?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요. 가늘고 짧은 면이라 입안에서 금방 사라지고 포만감이 보기보다는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더 양을 많이 주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접시에 나름 담아봤는데 이렇게 한 10번은 담아내야 끝날 것 같아요. 잘 볶아진 카레 맛이라 적절하게 카레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식감은 뷔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매콤하게 비벼놓은 실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위로 잘라 먹은 느낌이에요. 함께 볶아진 양파와 계란, 새우, 돼지고기 등이 식감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고 적당한 면 온도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오는 볶음 마카다미아를 넣어주는 것도 맛과 식감을 훨씬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감칠맛과 식감이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젓가락으로 먹다 지쳐서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퍼먹겠습니다. 그나저나 너무 배부른데요. 별로 안 시킨 것 같은데 위장이 한계를 느낍니다. 싸가긴 애매하고 남기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남자는 2명, 여자는 3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만 먹을래요. 식후 디저트로 뿌띠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한 잔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뿌띠크 이거 너무 예뻐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네요.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